안녕하세요. 김샌드 주식TV의 김샌드입니다. 여러분, 시청하시기 전에 품질을 1080으로 반드시 설정하신 뒤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샌드입니다. 대선 테마주 1편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이번 1편을 좀 17대부터 19대 대선 이 후보자들 대장주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였고 주가가요?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 경선 결과 전후 어떻게 주가가 흐르는지, 다음 대선 결과 이전에 이미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한번 쭉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상 대선 테마주 하면 몇 배 오르는 거지? 뭐 이화공룡 10배 올랐다는데 그럼 남선 알미늄도 10배? 막 이런 식으로 많이 고민을 하시잖아요. 제가 한번 전부 보여주겠습니다. 17대, 18대, 19대 전부요. 경선 결과 어땠는지, 좀 당선 확률이 상당히 높아서 누구나 예측할 만한 이 후보자의 주가는 어떤 식으로 흘렀는지 한번 역사를 살펴본다는 식으로 처음부터 쭉 한번 보세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매수에 도움이 될 만한 분석은 2편이니까요. 그래도 한번 감을 잡는다는 생각으로 1편을 편하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방송 채널은 사실 사업 보고서나 사업의 전망성을 따져서 이 재무제표를 참고하고 적정 주가를 산출하는 그런 채널인데, 워낙 뜨거운 이슈니까 제가 이벤트성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17대부터 19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et's go! 우선 17대 대선입니다. 보수정당에서는 이명박님과 박근혜님께서 경선을 붙었죠. 그래서 8월 20일 날 이명박님께서 경선에 승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 12월 19일 그해 이명박님과 이제 진보 주자인 정동영님과 대선에서 붙었는데 이명박님이 승리했습니다. 주가의 흐름은 어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이명박님의 테마주입니다. 여러 종목들이 많은데 이게 좀 많이 과거잖아요. 17대면. 그래서 흐름만 보겠습니다. 일단 우선 경선 결과 전까지 많이 올랐고 조정받고 올랐고 조정받고 올랐다. 자, 보시면 근데 신기한 게 이게 대통령 선거에 당선이 됐습니다. 이때. 근데 주가는 엄청나게 떨어져 버립니다. 이런 거를 사람들은 재료 소멸이라 부르죠. 그렇기 때문에 요점 주의하시고, 사실 여기 꼭지에서 파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일반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서 이 정도에서만 팔아도 엄청나죠. 이렇게 대선 테마주는 이제 테마주들 중에 제왕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박근혜님의 테마주 EG라는 종목입니다. 경선 전까지 올라갑니다. 그 다음 경선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떨어집니다. 이거는 사실 경선 결과가 어느 정도 예측이 됐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이 경선이나 대선 기간에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 옛날에 이명박 님께서 할 때는 대선 할 때 BK 비리 의혹부터 많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막 요동을 칩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보시면 올라갔다가 경선 전에 떨어졌고 경선 뒤에도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좀 신기하죠? 아니, 경선이 끝났는데 올라갑니다. 다시. 네, 이런 신기한 점들도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이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정동영님 보시면 이제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이게 그거죠. 이제 경선에서 이제 결과 나서 조정받고 쭉 올라갑니다. 엄청. 그랬다가 다시 조정받고 올라갔다가 이제 지지율 나오죠. 이제 대선 될 가능성이 없다 해서 이미 떨어져 버립니다. 그냥.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17대 대선은 좀 옛날이기도 하고 요즘 주식 흐름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냥 저렇게 많이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재료가 소멸되면 많이 떨어지구나, 그 다음 여론조사 결과도 중요하구나,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18대 대선, 진보정당에서는 문재인 지금 현재 대통령님과 이제 손학규님께서 경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 16일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경선 승리했는데, 사실 이 9월 16일 발표되기 전부터 일단 지역별로 경선을 했을 때 이미 문재인 대통령님이 경선에 승리할 걸 알고 있었습니다. 2012년입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2012년 12월 19일에 이제
보수와 진보 박근혜님과 문재인 대통령께서 붙었는데 박근혜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대표적인 문재인 대통령님의 테마주죠. 우리들 제야. 보시면 대선 1년 전, 딱 1년 전부터 오르기 시작합니다. 오르기 시작해서 엄청나게 상승합니다. 거의 한 7배 정도 상승한 것 같네요. 엄청 상승했다가 이제 조정을 받습니다. 쭉 조정을 받고 다시 오릅니다. 난 전고점 부근까지 딱 오르네요. 올랐다가 이제 경선에서 승리할 거 이미 뭐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쭉 떨어집니다. 재료 소멸. 근데 지지율 봐서 지지율이 좀 올라가는지 오르다가 휙 박힙니다. 이건 사실 이제 지지율 보고 가망이 없다 나온 거겠죠. 여론조사 결과 때문에 이미 대선 결과 전부터 엄청나게 한가로 달리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대선 결과 전에는 팔아야 되겠죠. 이제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대선 결과 전에 파는데 이미 여론조사 결과에서 너무 이제 확정이 된 정도면 그냥 미리 파는 게 낫습니다. 이거는 당선이 돼도 떨어지고 당선이 안 돼도 떨어집니다. 결론적으로 그냥 한 여기서 샀으면 뭐 이까지 안 바랍니다. 그냥 여기서 샀어 이까지 여기 정도 선에서 매도한다 생각하고 그냥 한 3달 전에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마음 편합니다. 한 이 정도는 좀 배우고 가는 것 같습니다. 18대에서. 그다음 손학규님 보겠습니다. 한세 ES24 대표적이죠. 자 보시면 주가가 이렇게 한참 전이죠. 한 2년 전입니다. 2년 전부터 쭉 올랐다가 이게 내렸다가 이제 여기부터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쭉 오릅니다. 쭉 올랐다가 조정을 받고 쭉 올랐다가 경선 결과가 나오는데도 조금밖에 안 떨어집니다. 근데 경선 결과가 나와서 떨어졌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대선 주자에서 이제 떨어졌죠. 근데 주가는 계속 올라요. 오르고 이제 대선이 끝날 때쯤 같이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이건 대선 테마주가 같이 떨어진 것 같아요. 좀 신기합니다. 보시면 여기서 쭉 올랐다가 조정받고 경선 결과 나왔는데도 별로 안 떨어지고 다시 오릅니다. 이 종고점을 이렇게 하나, 둘, 3번을 찍습니다. 좀 신기한 회사입니다. 한세 ES24. 구경 GNM 보겠습니다. 올랐다가 같이 오르죠. 같이 떨어졌다. 테마주니까 같이 떨어졌다가 같이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경선 결과 나오고 떨어지니까 끝없이 흐르죠. 이 두 회사 보시면 좀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네요. 같이 테마주 이제 대장 부대장 느낌으로 엄청나게 오릅니다. 거의 5배 올랐죠. 맞죠? 한 4배 반? 근데 4배 정도 올랐는데 보면 같이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오르는데 얘는 전고점을 회복합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회복도 못하고 여긴 떨어졌다 다시 오르는데 끝없이 하락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한세 ES24가 왜 저랬는지 살펴보는데 이제 뭐 뻔합니다. 뭐죠? 회사가 좋으니까 테마주지만 그게 테마가 소멸이 돼도 이 회사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오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재무제표를 살펴봤습니다. 한세 ES24 홀딩스 재무제표를 봤는데요. 31기가 경선과 대선이 있었던 해입니다. 그래서 이 전 11년 대비해서 유동자산 늘었고요. 매출 늘었고요. 영업이익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2012년 대선 끝나도 이 실적에 대한 이슈 때문에 꾸준히 주가가 지탱하면서 쭉 오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매출은 꾸준히 증가합니다. 근데 영업이익이 판관비나 매출 원가 때문에 다소 감소해도 충분히 괜찮은 기업이다. 확실한 거는 29기인 2010년보다는 주가가 훨씬 높은 게 맞다. 이렇게 시장이 바꾼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 올랐던 것 같습니다. 자, 반대로 국영진행 보겠습이 보시면 43기 대비 44기 이게 세모가 부의 수치 마이너스여서 적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매출이 거의 증가하지 않았고 영업이익 감소했습니다. 이게 보시면 2010년에는 흑자인데 적자 이러니까 주가가 사실 대선 재료가 소멸되니까 이 주가가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쭉 하락하는 겁니다. 보시면 한세 ES24는 그래서 올라갔다가 내려옵니다. 맞죠? 재료가 소멸된 거죠 사실. 그래서 올라갔는데 경선 떨어지니까 내려오죠. 근데 여기 있을 위치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주가가 회복을 하는 겁니다. 이 실적이 좋았던 해죠. 그러다가 내려갑니다.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다시 턴어라운드 하면서 쭉 오르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 재료가 소멸이 되더라도 이 회사의 기업 가치가 있으면 이 주가를 버틸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회사의 실적이 2012년도 실적이 안 좋게 발표를 했다. 그러면 뭐 올라갔다 이렇게 쭉 떨어져 버리겠죠. 요런 점 하나 배우고 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비슷합니다. 자, 이번에 그 18대 대통령은 박근혜님께서 대통령 당선되셨는데 보시면 쭉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쭉 올라갔다가 어떻죠? 대선 전에 떨어져 버립니다. 당선됐는데 떨어진 겁니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재료 소멸로 떨어진다. 근데 저희가 이제 평균적으로 이제 통계를 내기 위해서 살펴보세요. 제가 결론을 말씀드릴 테니까 뒤에서 보시면 됩니다. 올라갔다 조정받고 올라갔다 조정받는다. 결론적으로 조정은 항상 받는다. 끝까지 올라간 주식은 없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사실 주가는 이제 승부를 가늠하기 힘들 때 어떠한 결과가 나왔을 때 상당히 큰 호재로 작용합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ICT 결과처럼 비슷하죠. 근데 너무 뻔한 결과일 때는 호재여도 사실 재료 소멸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전에 주가가 선반영이 되어서요. 지금 보시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이 당선될 때 사실 민주당에서 진보당에서 당선될 게 좀 거의 확실시했습니다. 왜냐하면 보수 정당에서 현 대통령이 탄핵이 됐기 때문에 좀 그런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하시고 19대 결과를 보겠습니다. 보시면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으로 19대 대선은 맞죠? 문재인 대통령님, 안희정님, 황교안님 쭉 있죠?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제가 볼 거는 경선이 전과 후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이 진보 안에서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님의 그 당시에 이제 대장주 바른손 보겠습니다. 이제 3,474원 하던 게 15,600원으로 4.5배 올랐습니다. 오르고 쭉 횡보하면서 떨어지다가 그대로 떨어져 버립니다. 재료 소멸이죠. 이건 뭐 경선 이기고 대통령이 되고 항상 대통령 되기 전에는 이렇게 떨어져요. 우리가 뭘 배웠죠? 그래서 결과가 나오기 전에 팔자. 이 결과가 어떨 때 좀 확실하다면 결과가 나오기 전에 팔아야 된다. 하나 배우고 갑니다. 두 번째 우리들 제약 좀 비슷한 흐름입니다. 올라갔다 조정받고 올라갔다 조정받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맞죠? 2.4배 올랐습니다. 제가 여기서부터 하지 않는 이유는요. 이 탄핵에 대한 이슈가 있고 이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부분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체크를 하겠습니다. 2.4배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경선에서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두 후보의 결과는 어떨까요? 보시면 올랐다 조정받고 올랐다 조정받고 올랐다 떨어져 버리죠.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안 보겠습니다. 뭐 성남시장 이슈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요. 자, 보시면 4,000원에서 15,000원까지 3.75배 올랐습니다. 두 번째 프리엠스 쭉 올랐다 쭉 빠지고 올랐다 빠지고 오르죠. 자, 그러면 제가 프리엠스랑 한번 에이텍이랑 살펴보시면 에이텍이 좀 더 주가 흐름이 괜찮습니다. 그런 점 배우고 일단 지나가겠습니다. 토탈소프트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2.3배 올랐는데요. 보시면 주가 흐름은 비슷해요.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이렇다는 거죠. 다음 안희정님의 백금 TNA 2.3배 올랐죠. 이원 컴포텍 2.3배 올랐습니다. 네, 화면에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네, 제가 말로 할 테니까요. 좀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면서 배운 거는 이게 요즘에는 대선주들이 올라간다. 무조건 올라가는 게 확실시하죠. 그렇기 때문에 큰 이슈가 없는 이상 여론조사 결과가 너무 정확해요. 너무 정확해가지고 대선 테마주에 넣어놓으면 오른 게 분명하구나 싶어서 빨리 오릅니다. 그래서 사실 대선이 2022년이잖아요. 2022년 3월인데 벌써부터 대선주들이 움직인 걸 보면 대선주는 넣으면 매수하면 오를 게 뻔하다. 이렇게 해서 지금 빨리 주가가 움직인 거고요. 지금 매수를 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선 주자인 이재명님과
이낙연님이 계시죠? 지금 이렇게 대표적인 회사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이 8개 기업 중에 어떤 기업을 매수한 게 그나마 나을까? 이거를 제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께 정말 도움되는 거는 다음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은 대선주가 어떤 식으로 흘러갔다, 많이 오른다, 근데 최근에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구나. 물론 가장 저점에서 보면 막 다 7배씩 올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장 저점에서 잡지 않잖아요. 지금 이제 매수하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미 바닥보다는 많이 올라와 있어요. 전부 다. 그럼 이 중에 어떤 기업을 고르는 게 좀 괜찮을까를 제가 차트와 기술적 분석과 이 사업 보고서상 이제 종목 분석을 같이 결합시켜서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 영상에서는 대선주 본격적인 분석으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